자, 요거 챕터 1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반복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언어에는 반복문으로 while문과 for가 있습니다. 먼저 while문 볼게요. while문은 괄호 안의 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이 만족되면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괄호 안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의 조건이 항상 참일 경우 실행되기 때문에 while문은 반복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while문이 어떤 건지는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while 이 키워드를 쓰시고 여기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조건식을 넣어주는데요. 요 조건식이 참인 동안만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묶음이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수행합니다.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플로 차트를 보면 조건식이 있죠.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문을 수행하고 또다시 조건식을 비교하고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할 문장을 계속 수행합니다.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 됨으로써 이 괄호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그 밑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코드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놨는데요. i가 0입니다. 이게 조기식이죠. i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i가 0이니까 여기 0을 집어넣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 0을 집어넣고 5보다 작다. 이건 뭡니까? 부등호가 참이죠. 참이면 헬로 월드 찍고 줄바꿈이죠. 그리고 i 값을 이제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이제 1이 됐어요. 1을 넣고 이제 또다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 줄바꿈. 그 다음에 또 1에서 2를 증가하니까 2가 됩니다. 2를 넣고 비교하니까 또 참이니까 또 헬로 월드. 이번에는 3. 3도 참이죠. 찍고 또 증가. 4. 4도 찍고 또 증가. 5예요. 5니까 이거는 부동호 이게 거짓이 되죠. 더 이상 이 괄호안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번의 헬로 월드를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을 때만 이 블록을 수행해서 반복을 하는 게 while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가 있는데요. int i는 여기 먼저 선언이고요. i는 1입니다. i는 1이고 5보다 같거나 작을 동안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hello world를 찍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고 또다시 비교하고요. 그러면 i가 이제 1부터 해서 얼마? 2, 3, 4, 5. 5 같다 표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5 돌아갑니다. 찍습니다. 그리고 i가 1 증가해요. 6일 때 탈출하죠. 그래서 헬로 월드를 5번만 출력하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메인도 없네요. 그죠? 다 있어야 돼요, 여기. 그대로 긁어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 컴파일 후 실행. 자, 이름을 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 결과가 헬로 월드 줄바꿈 해서 5번. 동일한 문장을 이렇게 5번 반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while문이죠.
요거를 탭 눌러가 이제 좀 가독성 있게 해주는 게 좋죠. 요건 전부 다 메인 안에 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탭 눌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코드가 훨씬 더 잘 보여요. 그죠? 요거는 이제 선언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이값을 할당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뭐 그냥 여기서 바로 할당을 해도 되고요. 여기 이제 와일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 출력하세요가 되는데요. i는 1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이 뭡니까? 10 있죠.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래서 i를 찍어요. 그리고 1 증가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i 값이 계속 증가하죠. 2일 때 비교, 찍고 또 증가하면 3일 때 비교, 계속 증가해서 10일 때, 같다 표시니까 10일 때까지 찍고 i가 10에서 1 증가하면 11이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줄바꿈을 하지 않고 띄웠죠. 그러니까 1, 2, 3, 4 해가 10까지 찍힌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10이라고 바꾸면 되죠. 10이라고 바꾸고 우리가 여기에서 퍼센트 %D라고 바꾸고 여기 한 칸 띄어야 되죠. 그리고 i를 찍으면 처음에 1이 찍히고 그 다음에 증가해서 2 참이니까 또다시 찍히고 계속 수행하다가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찍고 여기 있는 괄호를 벗어나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까지 거꾸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출력하고요. 이 값은 이제 1씩 감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10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10으로 하고 이 부동호는 이렇게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1하고 같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1씩 빼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10부터 1까지 이제 감소하면서 하나씩 찍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받아 1에서 입력받은 숫자까지 출력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입력받겠죠. 숫자를 입력받고 i는 1부터 이 숫자까지 입력받은 숫자까지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숫자를 입력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num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int num 그리고 프린트문 프린트 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scanf를 써야 되죠. scanf %d 하고 여기는 콤마하고 %num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i는 어디까지? num. 요거는 1로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1부터 어디까지? num. 입력받았는 숫자까지. 처음에 1. 그 다음에 증가해야 되죠, 이거.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앞에 붙으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언제 다르다고요?
이거는 변수에 대입하거나 프린트할 때 다르지. 이렇게 중간에서 증가할 때는 뿔뿔 i나 i 뿔뿔이나 같습니다.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10이라고 할게요. 1에서 12 되고요. 5라고 하면 1에서 5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출력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하나는 A, 하나는 B.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임시죠. 바꾸려면. 값을 바꾸려면 임시입니다. 임시. 빈컵이죠. 어제 설명했는 빈컵이 돼요. 두 수를 입력받고 비교하는 거예요. A, B 해가 A가 더 크면 바꾸는 거예요. 항상 A를 작은 값, B는 큰 값.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A에서 B까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출력하시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입력받아야 될 A와 B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임시 템프 빈컵에 해당하는 거 해주고요. 두 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퍼센트 D하고 M% A와 M% B 이렇게 입력받고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큰지 비교를 해야 되죠. 만약에 그 입력받았는 게 A가 B보다 더 크면 바꿔줘야 돼요. B가 더 크면 바꿀 필요는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바꿔줘야 되죠.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수압이죠. 그래가 임시 템프에 A 값을 담고요. A에다가 B를 담고 B에다가 템프 값을 담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B가 더 커지죠. 항상 B 값이 더 커집니다. 항상 B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작은 값에서 B가 큰 값이죠. 큰 값까지 하고요. 이 작은 값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작은 값을 한 개씩 증가시켜서 큰 값 B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I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A죠. A. 예. 다시 실행을 해보고 두수 10 큰 거 놓고요. 오락해도 이렇게 되면 5에서 10까지가 되겠죠. 그죠? 5, 6, 7, 8, 9, 10. 반대로 5와 10을 넣어볼게요. 그죠? 5와 10을 넣어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값 바꾸는 거였죠. 바꾸는 거고. 자, 1부터 20까지의 짝수를 출력하세요. 짝수를 출력하세요가 나오는데요. 음,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2부터 해서 2씩 증가하겠죠. 2씩 증가하니까 짝수만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i로 하면 되겠나요? i는 2부터 해서 i가 얼마까지?
20까지죠. 20까지 하고 이거는 2식 증가해야 되니까 i는 i 플러스 2로 바꾸고요. 여기는 i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2부터 20까지 해서 2식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20까지 다 돌리면서 이건 뭐예요? if문으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게 짝수죠. 짝수일 때만 찍으라는 거죠. 2로 나누어 떨어질 때만 찍어라. 자, 요거는 뭐예요? 1부터 하는 거죠. 1부터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여기서 if문 i가 2로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프린트 하라는 거죠. 프린트 하라는 거고 이거는 일식 증가하면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에서 20 사이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두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 이렇게 하면 되죠.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 이거는 뭘로 하면 됩니까? 5화로 구분하면 되죠. 중간에 5화. 2의 배수이거나 그러면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거는 2의 배수죠. 이거나 파이프라인 해가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것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찍었죠. 이거 18 같은 경우는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3의 배수죠. 이것도 2의 배수이면서도 3의 배수가 되겠죠. A에서 Z까지 찍는 거죠. 자, 그러면 I를 뭡니까? 문자 형태니까 캐릭터형으로 바꿔야 돼요. I를 캐릭터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캐릭터형이고 I의 초기값 A가 되고요. Z까지 하고 여기서 뭡니까? %C죠. 문자니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캐릭터형으로 바꿔야 돼요. 캐릭터형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대문자 A. 그럼 대문자 A부터 어디까지? Z까지 출력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죠. I를 찍을 때 I는 %C가 돼요. 캐릭터형입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지키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따옴표가 잘못됐네요. 그죠? 한 개짜리.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A부터 Z까지 찍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띄어쓰기 안 하면 여기 붙어가 찍히는데 제가 띄어쓰겠죠? 띄어쓰기 했습니다. 숫자로 했어요. 숫자 아스키 코드 대문자 A가 65죠. 65고 Z는 90이에요. 이렇게 해도 A에서 Z까지 나옵니다. 숫자로 하면 되죠. 이거 뭐예요?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65고요. 얘는 90까지죠. 90까지.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부터 Z까지 시킵니다. 1에서 10까지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1에서 10까지의 합계.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i는 이제 일씩 증가해야 되니까 뭐 0 아니면 1부터 하면 돼요. 그렇죠? 1부터 하면 되고 0으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적해야 되는 합계를 내야 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sum 0이라고 초기화를 하고요. 얼마까지? 10까지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i를 더하는 거죠. i를 더하고 그 다음에 누적해야 되겠죠. i를 또 1 증가하고 누적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건 중간중간 결과값을 찍는 거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찍어줘야 되죠. %d 해서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는 sum이죠. sum.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55죠) 1에서 10까지 합은 55예요. 자, 다시 볼게요. i가 1이죠. 요 참이에요. 그러면 1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누적하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누적하는 거예요. 그럼 1 증가하여? 그러면 1에서 1 증가하니까 2죠. 2 조건에 맞으니까 2도 누적. 그 다음에 또 증가하니까 3. 3도 조건에 맞으니까 3도 누적. 4도 누적. 5, 6, 7, 8, 9, 10까지 누적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다 돌아가고 빠져나왔을 때의 썸을 찍으면 합계. 1에서 10까지 합계.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초기값이 0이라면 이 0부터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먼저 해야죠. 누적 먼저 하고 이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0으로 할 경우는 이렇게 0에서 1 등 증가하니까 1을 누적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볼게요. 응? 자,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10까지 뭐예요? 11대 10에서 1 증가하면 11까지 누적되죠. 이거는 갖다 표시를 빼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이걸 0으로 시작하려면 그러면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55가 되죠. 이렇게 꼭 제가 이 여러 유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꼭 이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만약 0이었으면 이게 1 증가하니까 1이죠. 1 누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10이라면 9라면 어떻게 돼요? 9에서 1 증가하니까 10까지 누적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 꼴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10까지 누적 10에서 1을 증가하니까 11까지 누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적이죠. 누적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썸이 처음에 0이죠. 1. 0과 1을 더했는 걸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썸이 1이죠. 썸이 1이니까 다시 가져와가 썸이 1이에요. 1이고 i가 뭡니까? 1 증가했으니까 얼마예요? 2죠 이번에. 1과 2를 더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에서 100까지의 짝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10까지니까 숫자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까지 이렇게 하면 100까지의 합계예요. 100까지. 5초 10인가 나올까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증가시켰잖아요. 그죠?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누적할지 말지는 무조건 누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i를 체크하는 거죠. 짝수일 때만 누적하라 했잖아요. i를 2로 나누어 떨어질 때만, 물론 이 갈로 묶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또 이렇게 했네요. 2해가 2식 증가해가 처음에 뭐예요? 2가 누적되고 2 증가하니까 4죠. 4 조건에 맞으니까 4 누적. 또 하니까 6 누적. 이렇게 짜도 돼요. 그죠?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이걸 짤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방법이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수를 입력받아 숫자의 구구단을 출력하세요. 단을 입력하세요 해가 구구단 출력하는 거죠. 뭐 2단 입력하네요. 2단 입력해서 2단을 찍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단을 찍는 건데 주고 자, 자, 여기에는 int d라고 해가 단을 입력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i는 얼마? 9. 9죠? 처음에는 이거 갖다 표시로 할까요? 그러면 i가 갖다 표시로 하면 이렇게 할까요? 1부터 1. 누적은 밑에서 하고요. 자, 우리가 단을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 print f 단을 입력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입력받는 거죠. scanf %d 여기에 %d 이렇게 단을 입력받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 우리 그 입력받았는 단 %d 그 다음에 곱하기 %d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1부터 i 값이죠. i가 1. 그 다음에 2 하니까 요 밑에서는 i 값을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값은 또 %d 해서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잘 적어줘야 되죠. 첫 번째 d에 대입될 거는 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대입될 거는 i.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 곱하기 i. 이런 형식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하나 찍을 때마다 줄바꿈을 해줘야 되니까 역슬래시 n.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F인데 F 빠졌네요. 요 밑에 거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단을 입력하세요. 5단. 이런 식으로. 5, 1은 5, 5, 2, 10부터 해가 5, 9, 40. 단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뭐, 7단.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00입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걸 출력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입력받은 점수가 0과 100 사이 값이 아니면 반복을 멈추도록 작성하세요.
자, 점수를 입력받겠죠. 먼저 스코어해서 점수를 입력받고요. 이 왈문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동안 이걸 계속 수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80 이상이면 합격, 그리고 아니면 불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또다시 입력받아가 또 합격, 불합격인데, 요 범위가 아니면 이제 벗어나는 거죠. 아니면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뭐, 90점 합격, 10 불합격,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벗어나죠. 100일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인트 스코어는 0.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우리가 스캔F로 이제 입력받죠. 스캔F %D 그래서 M% 스코어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while문이죠. while문에서 스코어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그리고 스코어가 100까지 되죠. 100보다 같거나 작다. 요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왈문을 계속 수행하는데 판정을 하는 거죠. if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죠. printf 합격을 찍고요. 아니면 printf 불합격이 되는 거죠. 불합격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계속 수행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다른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요거 합격 불합격 판정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입력받아야 되죠.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요거를 여기다 다시 카페가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88 합격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거 합격하고 줄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도 네. 88 합격 그 다음에 75 불합격 50점 불합격 99 합격 그리고 뭐 이 범위를 벗어나는 마이너스 5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점수를 이거는 뭐예요? 왈문 안에서 와일문 안에 1을 넣으면요 무한루프입니다. 이거 계속 돌아가요. true라는 개념이에요. 항상 참이라는 거죠. 그래가 점수를 받죠. 점수를 받고
이 범위가 되면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런 형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1 하면 무한루프예요. 무한루프. 그러면 얘가 필요 없죠. 그리고 한 번만 이제 입력받으면 되죠. 여기서 예.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가 입력받고 합격, 불합격 찍고 그러면 이거 계속 돌아가니까 이제 탈출을 뭐 하는 거잖아요.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if 해서 여기서 스코어가 탈출하는 조건 0보다 작거나죠. 작거나 그 다음에 5와 스코어가 100보다 크면 탈출하려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주죠. 브레이크 이렇게 해줘야 되죠. 똑같습니다. 동일한 걸 이제 조금 다르게 풀어본 겁니다. 점수를 입력합니다. 뭐 88 합격 77 불합격 뭐 120 응? 120 합격. 이게 판정을 하고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어디에 올립니까? 점수를 입력하고 여기서 넣어야 되겠죠? 여기. 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77 불합격 88 합격 120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위치에 따라 틀려지죠. 그죠? 아까 뿔뿔할 때, 아이 뿔뿔 할 때도 있죠. 뭐 찍고 증가하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나서 찍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점수를 입력받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00입니다. 0이면 반복을 멈추고 입력받았던 점수의 합계와 평균을 출력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스코어. 이건 합계. 요거는 횟수죠. 카운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한루프입니다. 무한루프예요. 계속 돌고 있고요. 자,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점수를 입력받는데 만약 스코어면 끝나는 거예요. 벗어나요. 뭐 0이 안 들어오고 다른 점수가 들어오면 뭐예요? 계속 누적하는 거죠. 누적하고 그러면 누적하면 이제 한 번 누적했다. 그러면 합계 찍고 나누기 한 번 누적했으니까 평균 골라면 1로 나누면 되고요. 두 번째 값도 들어오면 이제 이게 2가 되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누적했던 걸 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99, 98, 95 했을 때 마지막이 뭡니까? 종료하는 게 0이죠. 0. 0. 0이 되고요. 그러면 합계가 나오고 이게 세 번만 누적했죠. 그러면 나누기 3으로 하니까 평균이 97.33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죠. 썸 나누기 CNT 할 때 이게, 플로트 아니면 더블로 캐스팅 해줘야 돼요. 그죠? 정수 나누기 정수 하면 소수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실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점수를 입력받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00입니다. 0이 입력되면 반복을 멈추고 입력받던 점수 중 홀수의 합계와 평균을 출력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스코어가 있고 뭐 sum, 그 다음에 CNT 누적할 횟수가 되고요. 점수를 입력받고 0이면 브레이크. 이번에는 뭡니까? 홀수라는 건 뭡니까?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럴 때만 누적하고, 그죠? 홀수일 때만 누적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썸을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적했는 횟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죠? 9.9.0 하면 18 나누기 하면 2 하면 9.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0이 입력되면 반복을 멈추고 입력받았던 점수 중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개수를 출력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점수를 입력하고요. 숫자를 입력하고 0이면 끝나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이거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일 때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횟수를 찍어보는 겁니다. 자, 비슷한 유형이라서 제가 이거는 천천히 한번 이거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다가 쭉 한번 봤는데요. 이건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고요. 컨티뉴는 뭐냐면요. 볼게요. i는 1입니다. 10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5로 나누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1 증가하고 컨티뉴를 만나면요. 이 밑으로 안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이 밑으로 가야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죠? 밑으로 가야 프린트를 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빠져야 프린트 문을 만나는데 이 컨티뉴는 밑으로 안 갑니다. 이거 만나자마자 다시 위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의 배수는 찍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5의 배수는 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5의 배수 5 빠져 있고 10이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를 건너뛰었어요. 이게 컨티뉴입니다. 브레이크는 그 만나는 즉시 이제 그 범위를 탈출하죠. 그 갈로로 묶여 있는 이 블럭을 탈출하지만 컨티뉴는 탈출이 아니라 그 블럭의 처음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대문자를 입력받아가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가 소문자 Q이면 종료하시오. 자, 대문자를 이렇게 입력받습니다. 입력받고요. Q이면 어떻게? 탈출하죠. 브레이크. 자, 그러면 입력받은 문자가 대문자가 아니면 다시 입력받기 위해 컨티뉴를 사용합니다. 자, 대문자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요? A보다 작거나 Z보다 크면, 그러니까 A와 Z 사이가 아니면 컨티뉴를 만나니까 다시 위로 가는 거죠. 여기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대문자가 아니면 다시 입력받는 거예요. 다시 입력받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은 문자에다가 뭐를 더합니까? 32를 더하죠. 32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찍어줍니다. 자, 대문자를 입력하세요 해가 B를 찍고 이 B에 대한 소문자, 그죠? 소문자 B가 찍히고요. 만약에
소문자 A를 입력받으면 뭐예요? 여기 걸리는 거죠. 소문자 A를 입력받으면 컨티뉴니까 다시 입력받으러 가는 거죠. 만약에 대문자를 입력받으면 32. 그러면 소문자와 대문자의 그 간격이 32예요. 우리가 26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그 아스키 코드 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바로 있는 거 아니에요. 대문자 다음에 바로 소문자 있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특수문자 몇 개 있어요. 그거까지 합치면 한 32가 됩니다. 그래서 32예요. 이거는 아스키 코드를 보셔야 이제 이만큼 32의 간극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스키 코드를 뭐 보기 그러면 찍어보면 되죠. 실제. 그죠? 우리가 이걸 찍어보면 돼요. 어떻게 찍느냐 하면은요.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뭐 문자는 여기에서 대문자 A 또 while문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대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찍어보는 거죠. 퍼센트 C하고 C를 찍고요. 이걸 증가시키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프린트 했네요. 프린트 F인데. 네, 이렇게요. 하고 보세요. 대문자 A부터 Z까지 찍었는데 중간에 특수문자 몇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문자 A 있잖아요. 그래서 요 B와 요 B까지의 간극이 32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 다음에 바로 A, B 해가 26단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문자들이 있었어. 그래. 이거는 직접 출력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while문을 보겠습니다. do while은 while문하고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do 해가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해요. 조건 이런 거 안 따져요. 조건이 맞든 틀리든 한 번은 무조건 수행해요.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이 아래쪽에 붙어서 여기서 판별하는 거예요. 맞으면 이 조건이 참이면 다시 위로 올라가 수행하지만 거짓이면 빠져나와요. 이럴 때 좋죠. 비밀번호 입력할 때 한 번, 옳든 틀리든 무조건 한 번에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밀번호 딱 입력해가 맞으면 통과. 안 맞으면 다시 위로 보내면 돼요. 아니면 또 다시 입력하는 문장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o while이 더 편해요.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do while 같은 경우는 최소 어떠한 경우든 한 번은 수행해야 돼.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해야 될 경우 do while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0 해가 무조건 헬로 월드 한 번은 찍습니다. 얘는 어떠한 경우든 한 번 찍고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또 비교해가 조건이 맞으면 또 찍고 조건이 맞으면 또 올라가 반복 조건이 안 맞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플로차트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 반복 구간 먼저인데 이게 한 번은 수행 딱 하고 내려와요. 조건에서 참이면 계속 반복 아니면 빠져나와요. 이게 do while입니다. 그래서 NUM 1이에요. 1은 무조건 찍습니다. 찍고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난 뒤에 여기 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이니까 또다시 찍고 증가하고 찍고 하니까 1에서 20까지.
이게 두 while입니다. 그러니까 while문하고 느낌은 거의 같아요. 근데 뭐예요? 용도가 틀리죠.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while문은 두 while문은 밑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while문은 위에 처음부터 비교부터 시작하는데요. 두 while은 한번 수행하고 밑에서 비교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i는 1입니다. 그러면 두 while 하면 1 무조건 찍어내요. 이거는 무조건 수행합니다. 1이고 10이면 벗어나는데요. 또 1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또 계속 올라가요. 그죠? 2. 그 다음에 10이면 벗어나고 3, 4, 5, 6, 7, 8, 9, 10이면 찍고 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죠?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한다 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거짓이래요. 왈문에서.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수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하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그 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반복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 반복문이 뭐냐면 챕터 10입니다. 챕터 12. 포문이죠. 포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포문. 포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초기식은 반복을 제어하는 변수의 초기값을 정하는 거고요. 반복이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실행합니다. 초기식은 한 번만 먼저,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요. 초기식은 처음에 한 번. 조건식에는 반복 조건을 검사합니다. 조건식을 검사해서 결과가 참이면 계속 수행하고요. 반복을. 그렇지 않으면 반복을 멈춥니다. 조건 검사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검사합니다. 증감식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실행합니다. 증감 연산을 통해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포의 용법은 포, 조기값, 조건식, 증감식. 여기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복할 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기식 있죠. i는 0. 이건 한 번만 수행해요. 이 말이죠. 딱 한 번만 수행합니다. 처음에 한 번만 수행해요. 그럼 i가 0이니까 여기 0을 집어넣어요. 참인가요? 참이면 밑으로 와서 헬로 월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증감식을 수행합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순서. 자, 다시 한번 이 포문의 사용법은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i가 0이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집어넣어요. 여기 두 번째죠. 조건식. 초기식 1번 작업, 조건식 2번 작업. 여기 참이면 요 반복 구간을 수행하고 여기에 반복 구간이 3번 작업.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올라와요. 여기에서 4번이죠. 또 증가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초기식 안 하고 이게 뭐예요? 1 됐으니까 여기 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조건식 또 참이니까 반복. 이거죠.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순서를 한번 적어보면요. 자, 순서가 처음에 초기식 이걸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반복 코드 그 다음에 증감식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번에는 초기식 안 한다 했죠. 조건식, 반복 코드, 증감식.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조건식, 반복 코드, 증감식.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순서대로 가면 처음에 초기식, 조건식, 반복 코드,
증감식, 그 다음에 조건식, 반복 코드. 반복 코드, 또 증감식, 조건식, 반복 코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거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초기식,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반복 코드를 수행하고 증감식, 그 다음에 또 조건식,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 거짓이면 빠져나오는 거죠. 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헬로 월드를 5번 출력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뭡니까? i는 0이죠. 순서대로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i는 0이에요. 그럼 0을 집어넣으니까 5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이거 수행하는 겁니다. 헬로 월드 한번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 와요. 그럼 0에서 1 증가하니까 이제 i는 1이에요. 1인데 여기 대입해 보니까 이거 또 참이죠? 또다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요. 2가 됐죠. 2를 넣어보니까 또 참이니까 또 찍습니다. 또 와요. 3이 됐죠. 3을 여기 넣으니까 또 참이니까 또 찍습니다. 또 4가 됐어요. 4를 넣으니까 또 참이니까 이걸 찍습니다. 또 증가하니까 5예요. 5니까 더 이상 거짓이니까 수행 안 해요. 그렇게 해서 0부터 4까지 해서 5번의 헬로 월드가 찍힌 겁니다. 요거. 자, 1에서 10까지 출력하시오. 이거죠.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찍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i, 그죠?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겁니다. 네,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10에서) 1까지 출력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초기식을 10으로 잡는 거죠. 10에서 이 조건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호로 바꿔야 되죠. 어디까지? 1까지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죠. 여기서 부동호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증감식을 1씩 빼줘야 되죠. 자, 이 실행하면 10부터 1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아 1에서 입력받은 숫자까지 이거 뭡니까? 정수 입력받아가 요거 부분만 바꾸면 되죠. 요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만 넣으면 되잖아요. 요것만 여기서 넣어주고요. 정수를 입력받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int num이 필요하고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되죠. 1부터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num이 돼야 되죠. 요거는 뭐 증가니까 그러면 5를 입력하면 1부터 5, 7을 입력하면 1부터 7. 한번 해볼게요. 7을 입력하니까 1부터 7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해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출력하시오. 똑같습니다. 아까 while문하고 뭡니까? 두 개 임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큰 값,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거죠. 작은 값에서 큰 값까지 출력하시오. 그러면 20하고 12니까 10이 작은 값이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1에서 20까지 짝수를 출력하세요. 짝수 2부터 20까지 해가 20 증가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짝수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죠. 1부터 20까지 해놓고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요거 2로 나누어 이게 짝수죠. 짝수일 때만 찍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또 왈문에서 확인 다 해봤던 거고요.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요거죠. 요게 중요하죠. 1에서 20까지 해놓고 똑같습니다. 왈문하고 숫자를 입력받은 숫자의 구구단을 출력하시오. 숫자를 입력받고 1에서 9까지 돌리면 되죠. 좀 전에 했던 거 왈문으로 해봤죠. 그럼 요게 이제 그 해당 단위고 얘는 1부터 9까지 해서 2단 구했고요. 이거 A에서 Z까지 출력하시오. 요게 초기값, 요게 끝. A에서 Z까지 찍는 거. 그렇죠?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썸이죠. 썸은 0이에요. 요게 필요하죠. 그리고 i는 1부터 10까지 바뀌어요. 그러면 1을 여기 누적, 또 돌아가 2, 3, 4, 5 해가 10까지 누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55가 나와요. 이 누적하는 거 좀 전에 설명했죠. 요거. 그리고 1에서 100까지 짝수할게. 똑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이식 증가하면 되잖아요. 이식 증가하는 것만 누적하는 거. 또 이제 다른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아래쪽에서 보면 다른 식으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누적하면 돼요. 이건 전부 다 왈문에서 다 살펴봤던 건데 포문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n명의 점수를 입력받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00입니다. 합계와 평균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점수 n명을 받아야 되죠. 요거는 이제 일식 증가하는 거고 요거는 합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받을지 여기 이제 입력받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5명이다 하면 5번 돌아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점수를 여기 누적하는 거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의 점수를 누적하고 이거는 뭐예요? n만큼, n이 5니까 5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명이죠. 3명을 입력받습니다. 점수. 그러면 3명의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으세요. 그리고 정수 중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개수를 출력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거는 뭐예요? 코드가 뭐 10개를 입력받, 이거 10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죠? 5라고 되어 있는데 10으로 바꿔야 돼요. 10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닐 때마다 여기서 카운트해요. 10번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개수. 지금 이거는 뭐예요? 5로 맞춰놨죠? 그죠? 그래가 뭐 몇 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예제는 좀 쉬운 것 같아가 제가 빨리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해봐야 돼요. 포문이 책에 있는 거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내면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쉬운 거, 그나마 좀 쉬운 겁니다.
요거요. 요거. 요거 찍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1, 2, 3이 빠졌네요. 4, 5, 6이 빠졌고요. 9가 빠졌어요. 뭐예요? 1에서 10까지 찍는 거 중에, 3의 배수가 빠졌어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포문으로. int i는 0부터 i가 일단 10까지 찍는 거 먼저 해야 되겠죠? 10까지. 1부터 10까지죠? 1부터 10까지 찍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퍼센트 %d 하고 i. 자, 요거 실행해 볼게요. 자, 1에서 10까지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3의 배수만 건너뛰어야 되는데 3의 배수를 건너뛰 이렇게 하면 되죠. if 이거를 3으로 나눈 이렇게 하면 3의 배수잖아요. 아니다가 뭡니까? 느낌표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이럴 때만 찍어라. 이게 F11 눌러야 되죠. 보세요. 이렇게 찍었죠. 1, 2, 3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컨티뉴를 사용해서 찍으려면요. 컨티뉴를 사용해서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해보세요. 이거를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컨티뉴가 뭐였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고 뭐예요? 3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티뉴.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위로 보내는 거죠. 3의 배수일 때.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의 용법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죠. 자, 우리 그 수학 함수 어떻게 쓰죠? 수학 함수 쓸 때 한번 해볼까요? 샵 include 이건가요? include math 점 여기서 함수 하나 써볼까요? 함수. 자, ABS 마이너스 5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절대값 함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절대값 함수예요. 요게 ABS가 절대값 함수고요. 이게 있죠. 혹시 이거 POW 이 함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왜 0이 나왔을까? 이건 뭘 뜻합니까? 10의 2승 같은데 퍼센트 %F 해볼까요? 퍼센트 %D라고 했는데 나오네요. 그죠?
이거죠. 그죠? 100.000. 여기 점 0 하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 이거 어떻게 해? 5.2F? 퍼센트 5.2F. 이렇게 하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소수 이하 두 자리죠. 그죠? 그럼 5.0F 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찍어볼래요? 음, 이거요. 이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 풀까요? 이거를. 음, 맞아요. 생각하고 계신 대로예요. 뭘 이용해야 될까요? 어, 폼은 이용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몇 번 반복해야 될까?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하나, 둘 해가 전부 다 몇 줄인가? 여덟 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까요? 여덟 줄이니까. 음, 자, 폼은 쓰는 거죠. 폼. int i는 뭐 0부터 할까요? 0부터 i는 얼마까지? 7까지 하면 0부터니까 1부터 7까지 하면 7번이지만 0부터 7 하면 8번 되죠. 그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거. 음, 7.0F가 10에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될까요? i를 넣어볼까요? i. i. 8 해야 되나요? 8.0.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줄 바꾸면 해야 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거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였나요? 퍼센트?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했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이거. 제곱을 할 경우 실수는 나올 수,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제곱을 할 경우 실수는 나올 수 없는데 이게 제곱뿐만 아니라 삼성도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성수도 할 수 있고, 이 함수에서 이제 설계가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가 되고, 여기에 이제 승수가 되죠. 몇 승을 할지, 음수승도 할 수 있잖아요. 음수승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승이면 뭐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하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실수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넓게 범위를 정해놓고 설계를 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거요. 어떻게 할까요? 약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만. 이거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했던 거하고 이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1하고 10 더하면 11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1이 되고요. 여기까지 더하면 1111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누적하면 되죠, 누적. 누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 이 파워 함수는 우리가 소수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플로트 써야 되죠. 플로트. S는 0.0F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S는 S 플러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 S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한번 해볼까요? 포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 다른 문제. 마찬가지로 이거는요.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 이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분석이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는 위하고 비슷해요, 방법이. 자, 이거를 점점 누적하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누적하면 어떻게 돼요?
1과 11을 누적하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죠. 이걸 또 이렇게 누적하면 123이 되잖아요. 이거 누적하면요. 123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적하면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더. 요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누적의 누적을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뭐를 찍습니까? SS를 찍습니다. 그죠? 이 포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알고리즘을 플러스 하면서 포문을 활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가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쉬운 거야.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분수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해서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10분의 9까지요. 요거의 합계 요게 얼마가 나올까요?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분의 4 해가 10분의 9까지 더하는 거. 뭔가 좀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막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요 닫고 할게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1에서 앞에, 이거 뭐예요? 분자죠. 분자는 1에서 9까지, 분모는 2에서 10까지죠. 그러면 포문을 어떻게 돌릴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포문은 1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계를 구할 때 소수점이 나와요. 소수점이 나옵니다. 왜 소수점이 나옵니까? 분수잖아요. 분수니까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누적만 하면 되잖아요. 누적을 하는데 어떻게? i. i가 1이고요.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요거보다 하나씩 많죠? 뒤에 보세요. 하나씩 많잖아요. i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서 i 플러스 1, i 플러스 1, 가로로로 묶어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 나눗셈 먼저 계산하니까 묶어줘야 되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거 s 값을 넣으면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이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값이. 한번 해볼게요. 0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찾아내 보세요. 왜 0이 나왔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0이 나온 이유. 보통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어디서 실수하냐면 문법이에요. 문법적인 면에서 놓치게 되면 이게 보세요. 분명히 이게 0이 아니거든요, 답이. 근데 0이 나오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뭡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 해버리면 정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실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이 부분이 필요하죠. 플로트로 캐스팅해줘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해가 한번 실행해볼까요? 아, 7. 7이 아니고요. 소수의 그냥 요거는 소수, 그냥 퍼센트 F 할게요. 7이 아니고 7점 얼마 나와요? 7.07. 네. 요게 답이에요. 그죠? 요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시언어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시언어는 그 기초 부분은 좀 서둘러서 반복문까지 진도를 오늘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왈문, 그 다음에 두와일, 그 다음에 포문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느냐면요. 요 다음에는 이제 함수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함수. 함수, 특히 이제 보이드형, 그 다음에 이제 리턴형 크게 두 개 나누셔가지고 함수를 좀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배열력, 배열. 배열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배열 다음에 이제 포인트 있죠. 포인트를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다음에 구조체나 이제 공용체,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적 메모리 할당, 뭐 요 정도 하시면 이제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내용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C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C 언어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어려워요. 앞부분은 쉽게 말해가 어떤 언어에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문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함수, 배열, 포인트, 뭐 구조체 이런 부분이 이제 주소 개념이죠. 주소 개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레퍼런스 개념이 있죠. 레퍼런스 개념인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제 객체지향을 좀 잘 다루실 수 있어요. 월등히. 객체지향 쪽이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10불불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10불불이 이제 객체지향 쪽, 레퍼런스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뭐 클래스라든지 뭐 그런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익혀 나가야 되고요. 다른 언어 같으면 이제 보통 이제 다 포함하고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초 문법부터 해가
뒤에 이제 객체 지향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초 문법부터 해가 객체 지향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C만큼은 초창기에 나온 언어이다 보니까 C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객체 지향 부분은 C++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 쪽은 C가 한 상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C++이 학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스템 제어나 뭐 이쪽을 사용하신다 하면 이제 C만 하시면 되긴 한데요. 요즘엔 그래도 C++로 이렇게 대체되는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C를 하셨다 하면 보통 이제 C++까지 공부하셔야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데까지 활용해서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반복문까지 해서 이제 시언어 기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